안녕하십니까. 광명은 경기도 서부, 서울 기준으로는 서남부에 자리한 지역입니다. 밝게 빛나는 고장이라는 아름다운 이름답게 최근 경기도의 거점 도시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8기 박승환 광명시장님과의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우선 재선 시장 연임을 축하드리고요. 네. 취임 소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서 민선 8기 광명시장직을 다시 한번 맡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4년 동안 이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4년 동안 그렸던 광명의 미래 비전을 더 잘 세세하게 그려서 광명의 미래 100년을 잘 만들어 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번에 그 전국적으로도 좀 화제가 되는데 당내 경선에서는 이제 고배를 드셨고 네. 다시 재심이 인용돼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네. 네, 요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한다는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공천 과정이 있는데 정당의 공천 과정 또한 아주 민주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그 경선이라고 하는 이런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선 제도를 권력의 힘으로 악용했던 사례 중에 하나였다고 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그리고 불공정하고 부당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네.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재심 요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경선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후보가 되고 네. 또 본선에서도 시민들의 도움으로 다시 시장에 네. 선출돼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는 것이 이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좋은 후보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일 잘하는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민들의 이제 부름을 새롭게 받으셨는데 당선 요인이라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광명에서 25년 동안 일을 했어요. 여기서 시민운동도 하고, 저는 이제 시장 비서실장도 하고, 또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그런 오랫동안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시민들을 만났고요. 특히 교육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 학부모들 만나고,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 문제, 복지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과 만나면서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늘 시민과 함께 오직 광명을 위해서 일했던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2대 공약이 이제 그 신구도심의 균형 발전, 그리고 시민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추진하실 예정인 거죠? 광명의 가장 이제 시급한 현안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 문제 그리고 신도시 조성 문제입니다. 네. 광명이 시가 태동한 지 도시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지는 40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명한 과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도시의 한 절반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으로서는 마지막 개발 지역인데 이 신도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스마트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갈 거냐, 자족 경제 도시로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신도시를 만들고 또 기존 도시에 새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해야 하는 균형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여서 앞으로 4년 동안 이 일을 잘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쪽이라면 이제 한강 구름산 지구 쪽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산동, 하안동 지역이 이제 약 30만 평의 공동주택 네. 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되고요. 근산지구 사업은 환제 개발 방식이라서 조금 개발 방식은 좀 다릅니다. 거기도 약 24만 평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환제 개발 방식이어서요. 네. 시민들과 그 지역의 토지주들과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GTX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GTX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하나의 과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광명시와 저와 김동연 도지사 후보가 GTX 2 노선을 신설할 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3기 신도시 광명을 거쳐서 구리까지 가는 이런 노선인데요. 네. 아마 이 노선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네. 철도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얘기를 해보죠. 얼마 전에 목감천이 집중호우 때 범람이 돼서 저류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어제 이제 국토부 발표를 보니까 목감천 저류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2주 전 홍수는 아니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목감천이 범람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 목감천의 이 홍수 조절 저류지를 약 7만 3천 평 정도 만드는 것과 함께 목감천 치수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BC가 4.7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만큼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을 해야지만이 3기 신도시나 기존 주택지역에 대한 그동안 자주 범람했던 이 홍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보도를 접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화제를 바꿔보죠. 그게 국토부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예. 조금 화제를 바꿔보죠. 서울 시민이나 외집분들은 광명하면 광명 동굴, 그 동굴 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쪽에 뭐 어떤 확장이나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명 동굴에서 와인이 제일 많이 팔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와인협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명 동굴에 이제 전국에 있는 와인들을 지금 저장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거기가 저장하기 좋은 아주 최적의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동굴에 오는 손님들이 많이 와인을 사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광명 동굴과 함께 와인이 더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광명 시내에 오다 보니까 그 슬로건이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장님 계속 웃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웃는 도시 광명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슬로건을 썼는데 사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개인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도 오지만 공동체를 통해서도 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인선 7기 때부터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시책 중에 하나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웰다잉 문화 확산에 한번 좀 힘쓰겠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전 연명 의료 신청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실행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국가생명윤리원인가요? 그곳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했고 우리 시의 보건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접수를 받는데 복지관 2곳을 더 이렇게 늘렸어요. 신청할 수 있게끔. 실제로는 우리가 그 사전 연명 의료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의사와 환자와 그 가족 모두를 위한 그런 제도인데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잘 홍보하고 사실 그것을 꼭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죽음을 또 잘 준비하기도 하고 또 웰다잉 사업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삶을 좀 더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는 계기도 될 거로 생각하고 네. 저희가 그 사업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원혜영 전 국회의원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일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다니시고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신데 민주당 원로시죠. 네, 예. 네, 네. 시장님 이제 7기, 8기 연임하셨는데 이제 정책의 지속성 면에서 본다면 참 바람직한데 말이죠. 그동안 해오신 그 정책 중에서 이건 참 뿌듯하다. 이런 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이번에 그 민선 8기 취임하면서 정원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동안 안양천, 목감천을 이제 시민정원으로 만드는 일도 하고 네. 시민들의 어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주변의 환경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네. 그것보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민들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문화를 많이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500인 원탁 토론회나 100인 토론회나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를 조직하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전 동에서 50여 명에 가까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세를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토론 속에서 다 정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면 네. 제가 그 시 예산을 다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에 참여하고 집행하고 평가 과정까지도 참여하면서 네. 모든 시민들이 광명에 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시민 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도시보다 앞서서 해 나갔다라는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시민들도 그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네, 우리 광명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또 우리 광명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러한 시민들의 좀 집단 지성의 힘을 잘 모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늘 갖고 있는 평범한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멋진 품격 있는 광명, 네. 미래가 있는 광명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대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타 TV 뉴스 기회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민선 8기 박승환 광명시장님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